네, 연희 씨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연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저 그렇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네. 걱정 많이 되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던데 집 좀 잘 구하셨다고요? 네, 제가 한 몇 달 동안을 우리가 그때 9월인가? 그때 물 수해 8월 달이죠. 네네. 수해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때부터 전국의 경기도 밑에 평택까지 집을 알아보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죽하면 서울을 벗어나서 수도권으로 가시려고. 평택까지 그것도 남천 안성 쪽까지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저희 집이 나갔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보증을 받게 됐고 또 더 좋은 소식은 제가 1월 12일 날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연신대역 쪽으로. 그래서 그래도 서울을 아니라서 좀 활동 범위가 좋아서 괜찮은 것 같고 집을 가봤는데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덕감방에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압박되면서 매 맞으면 이렇게 살았던 게 남았는지 지금도 지하에 계단 딱 내려가려고 하면 숨이 딱 막히는 게 있어요. 막 이런 게. 근데 이제는 지상에 올라가거든요. 5층이에요. 5층이에요? 6층짜리 아파트 빌라의 5층이거든요. 오. 문을 교실에 문을 뜨기니까 뽕 뚫린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맛이 사는 맛이 이거구나 해서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한번 가보면 네. 또 갔다 와서 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뭐 저기 조금 그 비중 있는 또 알찬 뉴스들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북녘에서 황해북도에 태권도 훈련관이 새로 건설되었다는 소식이에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태권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의 자랑 아닙니까? 네네. 특히 남과 북이 똑같이 남쪽은 세계 태권도 연맹, 네. WTF, WTF, 네. 북은 ITF, 맞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세계적으로 그 기상이 넘쳐나는 건데 그 북에서도 오래전부터 그 태권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엔 황해북도에 그 태권도 훈련관이 또 다시 새로 준공이 됐다고 하고 전국에 몇 개가 있는데 태권도 전당 하게 되면 아마 평양 태권도 전당이 제일 평양 태권도 전당. 네, 그 제일 중심이죠. 중심이라서 이번에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네네, 지금 황해북도? 연희님이 준비해 오신 건데 이게 황해북도에 새로 건설된 곳이군요. 네. 네네. 이게 건설된 건데 이 안에 무슨 육체훈련실, 체육정보실, 바둑 연습실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종합 뭐라고 해야 될까 휴양관처럼 뭐 안에 그죠. 목욕탕, 안마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은 뭐 뭐든지 졌다 하면은 규모가 엄청난 것 같아요. 네. 맞죠. 그래서 뭐 부지도 6만 제곱미터, 뭐 평은 아닙니다. 6만 제곱미터. 이제 건축 면적이 18,000제곱미터.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잘 시설이 돼 있구나. 그래서 연인님도 자세히 알고 계시던데 사실은 이 태권도가 대한민국 정통 무술이니 아니니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도 그 내력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로 한민족이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ITF니 WTF니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말도 안 되는 걸로 경쟁하고 싸울 때 사실은 이제 태권도 가지고도 우리가 갈라섰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민주화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도 국기원 단증도 딸 수 있고요. 뭐 북에서 관장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ITF도 도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증도 딸 수 있고 많이 좀 세상이 좋아진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 태권도 하게 되면 북녘에 이제 태권도 전당 네네네. 이걸 둘 수 있습니다. 왜 또 태권도 전당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하냐면 이 태권도 전당이 92년도에 준공을 하게 돼요. 92년이요. 네, 92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다음 해 중립이 준공된 지 1년 만에 거기서 국제 태권도 연맹 8차 선수권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으로 가장 그 세계 국제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진행됐던 게 바로 이 태권도 전당이에요. 네. 이 사진도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평양 망명대 구역에 있는 태권도 전당입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아마 그 대표님이 잘 이렇게 자막 처리해 주실 텐데 새로 진 네. 건물이 있고 태권도 전당 이렇게 써 있는 건 이제 평양에 있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여기에 남녀 시범단이 가서 시범 공연을 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남과 북이 뭔가 어느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태권도 전당이 당연히 평양에 북녘 땅에 있지만 거기에 우리 남녘 선수들이 가서 평양 시민들 2,300만의 그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연을 했다는 게 너무 큰 거죠. 이게 2018년 4월 달에 갑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에 이 태권도 전당에서 2,300여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시범 공연을 했고 그 다음 날은 평양 대국장에서 남쪽과 북쪽, 그러니까 WTF와 ITF의 합동 시범 공연이 있습니다. 이거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통일 얘기를 하지만 통일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시거나 너무 급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ITF나 WTF나 이제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지금은 많이 다르게 발전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각자 그것을 살려서, 왜냐하면 하나가 돼서 힘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다양하게 또 발전하는 것도 21세기 한 뭐라 그럴까 존중받아야 될 거니까 우리가 큰 태권도란 이름 하에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이런 게 발전해 있고 지금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네. 교류를 할 수 있고 우선 2018년도에 평양 태권도 전당 거기에서 남쪽 선수들이 했지만 북녘의 ITF 선수단도 남쪽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언제? 맞습니다. 네네. 2017년도에 2017년도에 무주에 태권도 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태권도관. 그 태권도원에 공연을 왔던 거죠. 이제 거기서는 WTF 초청으로 북에서 주관한다고 볼 수 있는 ITF 네. 그 소속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무주에서 공연 시범을 보였네요. 그때 남북 관계가 아니라 WTF 세계 선수권 대회였어요. 그 대회에 그 WTF에서 초청을 했던 거죠. 국제 태권도 연맹 ITF 분들을 네, 초청한 네, 거죠. 세계 네. 태권도에서 국제 태권도를 초청을 했던 네. 거죠. 근데 국제 태권도 연맹 하게 되면 북이 정족이라고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첫째 2067년도인가요? 66년도에 채용이 남녘 저희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네. 그 최용이란 분이 이제 ITF를 만드신 거죠. 그 네. 66년도에 만들었죠. 그 이후에 76년도인가 73년도인가 그때 김은홍 회장이 네. 세계 태권도 연맹을 다시 또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갈라져서 했지만 오늘 현재는 서로 함께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2017년도에 무주에서 했던 거고 이거는 평양 태권도 전당에서 시범 공연하고 북쪽 선수들랑 같이 사진 찍은 것들이에요. 네네. 2018년도에 4월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게 대구 신문이더라고요. 네. 지병윤 국기원장 직무 대행을 하네요. 이거 지금 한 달 전에 11월 달에 된 건데 새빵 사는 국기원. 북 태권도 전당보다 시설 열악 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태권도 연맹 하게 되면 남쪽이 정주국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200여 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세계 태권도 연맹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주관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가 지금껏 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에 붙어서 임차 월차를 이게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가 있는 정말 건데 46년이 됐답니다. 국기원이 생긴 지. 근데 46년 동안 월세만 내고 산다는 거예요. 한 달에 3,300만 원을 월세 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이거 직무대행 국기원장이 말해요. 우린 북의 태권도 전당보다도 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 이게 참 전 충격이었어요. 네. 우리 WTF도 빨리 힘을 합쳐서 ITF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좀 내막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제 스포츠 단체들이 다 그렇듯이 이제 WTF도 안에서 이제 내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이에다 이권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 세계 태권도 연맹이 WTF가 원래 국기원이 중심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 강남군가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가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다가 2014년도인가 무주로 옮겼더라고요. 무주 태권도원으로 네네.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주 태권도원 하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주에 한번 가보셨다고 그래요? 네네. 제가 진짜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네. 2014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무주 그러네요. 태권도원은. 네네네. 네. 정주국의 성지에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래서 설립한 게 태권도원인데요. 네. 요게 2017년도에 북의 태권도 선수들이 경기를 옵니다. 경기보다 초청해서 이제 서로 시범담 교류도 하고. 네. 시범 공연을 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우리도 해외 나가면 우리 고향 사람을 해외 나가서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만나서 막 손이라도 잡고 싶고. 저는 여기 몇 년 동안을 있으니까 우리 고향에서 선수들이 왔다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막 옆에서라도 구경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 무주까지 찾아갔습니다. 가서 좀 경기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전담반까지 꾸렸더라고요. 남쪽에서. 김연희를 막는? 네, 김연희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나는 웃겨서
그래서 그 사람들 먹가게 딱 막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왜 멋들어가야 되냐 하니까 ICC인가 뭔가요? 하여튼 그 단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김연희는 몇 킬로 안에는 출입하지 말라는 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고. 거기서 김연희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걸 하지 말라고 했겠냐. 이 국정원에서 만든 거겠죠. 너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꼭 주우나 사나 보고 싶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의 경기를. 그래서 변장을 했습니다. 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김연희 씨군요. 이렇게 변장하고. 이거 방송에 내보내도 되나? 네, 또 이렇게 변장했어요. 가발 쓰신 거예요, 이거는? 가발도 썼죠. 하나는 가발 쓰고 하나는 이렇게 네, 아랍 사람들처럼 뭐 가리고. 그렇게 네. 그 외국인들도 많아서 그 속에 끼워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성공하셨나요? 근데 저건 성공 못했고요. 네.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스카프는 실패하고 가발은 네. 성공하셨군요. 가발은 성공했는데 성공도 완전한 성공이 아니죠. 경기장에 못 들어가고 그 선수들이 있는 호텔에 들어가 앉은 거예요. 네. 근데 밖에서부터 국정원이 새까맣게 경비 서는데 저는 이게 가발 쓰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너비 앉아있는데 제 앞에 지금 선수단이 싹 대표단이 지나가요. 북쪽 선수단. 북쪽. 예. 근데 선이라도 잡고 싶었는데 제 옆에 남쪽 분이 한 2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불이익 받잖아요. 그 같이 가셨구나. 네. 이렇게 연희 씨 소개도 혼자 뭐라나 이렇게 못하죠. 호위라고 그럴까? 같이 네. 수행을 해주셨네. 혼자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잡혀갈까봐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고 옆에서만 보고 끝내 경기는 구경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한이 남아가지고 2018년도에 우리 평창 올림픽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또 경기 보고 싶어서 갔죠. 갔는데 다행히 우리 선수 대표단들을 만났습니다. 평창. 네. 그래서 이때 만난 분들이에요. 이거 대표단 분들. 근데 만났을 때 뭐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그건 비밀이에요. 그래요? 그거는 뭐 네. 얘기하실 수 있는 것만. 그죠. 우리 같이 사진 찍자 해가지고 사진 찍었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도 아름답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왈가왈부 이제 식구들을 네. 위해서 조금 공개해 근데 주실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알고 계세요, 네. 이분들은? 딱 만나는 순간에 안녕하세요, 저 김연희입니다 하고 막 인사했거든요. 네네. 막 울면서 그랬더니 우리 알고 있다고. 그래요? 남편이랑 딸이랑 잘 있다고. 막 그러는 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분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만 좀 기다리라고. 가족 인차 금방 만날 거라고 막 저 안고. 그래서 이때 안고 울은 게 그거예요. 네, 저보고. 밑에 보면 같이 사진 찍으신 것도 있고 이제 껴안고 울고 있는 사람이 김연희 씨군요. 단신 그 대표들인데.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랑 딸이랑 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아이고. 너무 좋은 순간이었어요. 이게 이때가. 이제 도쿄 올림픽이 지금 연기돼서 뭐 내년에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이제 준비들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쿄 올림픽도 가셔야 되는데 하게 되면 출국 만나러. 금지입니다. 그렇구나. 출국 금지입니다. 아니면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근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원래 뭐 취소돼도 뭐 추진을 하겠지만 원래 도쿄 올림픽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이렇게 뭐 몇 년 뒤에 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 언제 열지?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이제 서울 평양 공동 개최.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은 결과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과정이라고 이제는 그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지금 태권도도 교류가 시작됐다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연희님이 그래서 이제 교류를 하는구나. 저도 두 개가 라이벌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세계 단체가 이렇게 몇 개로 쪼개져 있는 맞습니다. 경우는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WTF에서 뭐 ITF 뒤통수를 쳤다고 말씀드려도 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 올림픽에 이제 태권도가 들어가 있는 건데 지금 룰도 이제 WTF를 따르고 있고 이제는 좀 화해해야 되지 않을까 태권도부터. WTF 이게 남쪽에 세계 태권도 연맹 그 안에서도 ITF를 광고하는 게 따로 또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대단했어요. 이게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도 북의 국제 태권도 연맹 그것을 함께 어떤 구멍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구멍을 찾자. 이게 소중한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가서 말하는데 큰 통일보다는 자금자금한 것들 서로 불신과 오해와 갈라져 있는 것들 그 하나하나의 만남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태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김에 조금 뭐 TMI일 수도 있으면 알려드리면 ITF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단증을 딸 수 있고 단증을 따시면
그게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무슨 경찰 공무원 이런 거 시험 볼 때 우리는 유단자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뭐 학기도나 유도나 ITF 단증도 인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게 틀리면은 네이버에서 틀린 겁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시는 그죠. 분들이 ITF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ITF가 좀 실전용이고 네. WTF는 약간 그 품새라고 하는데 그거 중심이어서 그쵸. 조금 북에서 태권도 하는 거 보셨죠? 저희 딸이 태권도 아닙니까? 아 그래요? 아니 이거 글러브 끼고 한다는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안 보였어요? 그 전문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 딸은 소녀죠. 소년죠. 조그만 그 초등학교 때 어릴 때 한 거라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이렇게 너무 어릴 때부터 태권도 하다 나니까 이게 골반이 빠지더라고요. 너무 하면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엄마니까 딸이 그런 주먹질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매 맞고 들어오고 터지고 들어오고 이거 정말 싫었어요. 초년대 이뻐야 되는데 그래서 제발 하지 말아라 해서 마지막에는 자기도 골반 아프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태권도 우리 북에 태권도 경기할 때 전국에서 3등을 했어요. 선연저. 전국에서? 예, 그만큼 셌다니까요. 저 사진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찾다가 어디 간지 없어져가지고 막 쫙 날아가는 사진도 있었어요. 와. 그 연희 씨 따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왈가왈부 방송을 뭘로 메꿨을까 싶을 정도로 따님에 대한 소식이 많네요. 네. 누구나 부모는요 자기 딸은 대통령 같고 자기 딸은 뭔가 총리 같고 제일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북에서도 태권도를 많이 하는군요. 태권도 건강 태권도라고 떠 있어요. 전국의 학생이건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나 건강 태권도를 배워야 되고 경기도 있어요. 단체들마다. 누구나 하죠. 그게 대중체육이에요. 대중체육. 예? 그거는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도 사실 좀 밀어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그래서 그 태권도를 좀 키우려고 나라에서 많이 밀어줬거든요. 태권도도 이게 대중 운동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남자들 그리고 이제 여기는 군대를 아시다시피 다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남자들이 가면은 무조건 일단을 따야 돼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무조건 일단을 따야 돼요. 못 따면 제대가 안 돼요. 근데 거의 다 주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제 단증은 3단까지는 그냥 줍니다. 돈 내면. 죄송합니다. 또 오해하신 분들. 왜냐하면 4단부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4단부터는 사범증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프로페셔널해지는 거고 이제 웬만하면 물론 몸이 날래야죠. 근데 1단 정도는 뭐 거의 여기서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근데 따지고. 우리는 이 건강 태권도가 일상생활화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딱 옆에.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군대 나간다 이런 게가 아니라 일반 여자든 학생이든 누구든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우리 휴식 시간에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하죠. 율동춤 함께 건강 태권도를 해요. 천지틀 무슨 틀 해가지고 몇 개 틀 연습을 하거든요. 이게 틀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우리 품새입니다. 품새. 여기서 말하는 틀. 네, 우리 틀 있거든요. 몇 개 틀이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 건강 태권도가 일상생활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저거 듣고서 야 이게 꼭 라이벌 의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태권도를 우리 한민족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로 한번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남쪽 같은 데는 세계 태권도 연맹이 한 200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게 정주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국제 태권도 연맹은 북이 또 가지고 있고. ITF는 또 북이 종주국 역할을 그래서 하죠. 이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의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태권도 하나만 봐도 정말 영맹스러운 민족의 기상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그 간만에 좋은 소식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태권도를 뭐 사실은 이제 비교적 근대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만든 무술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던 이것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서 이제 남북이 화해하는 과정 속에 이제 스포츠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국정원에다 한마디 할 거는요. 다음번에 이제 북에서 태권도 공연 오게 되면 제발 좀 나 좀 막지 말아주세요. 저 그냥 고향 사람들 경기하는 거 그냥 구경하고 싶으니까 너무 힘들게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번에 코로나 풀리면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도 만약에 막는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저부터도 나서서 욕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는 좀 다르지.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이었고 지금도 만약에 다시 그런다 그러면은 진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황해북도에 태권도 훈련관이 새로 건설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 추워져 가는데 우리도 이제 연말연시 그러면 이제 좀 힘들고 외로운 분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양강도 양로원이 24일 날 준공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양강도의 산소라고 산소 기술계, 강기술계, 경치전 곳에 양로원이 새로 이번에도 준공식을 했습니다. 24일 날. 삼수호네요. 삼수호 네네. 강 이름이겠죠. 예. 네. 근데 양로원 하게 되면 남쪽에도 양로원 있지 않나요? 아, 양로원 있죠. 요즘은 이제 우리도 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돌봐주셨는데 요즘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양원이 됐던 요양병원이 됐던 뭐 실버타운이 됐던 각자 형편에 맞게 보내드리죠. 네. 집에서 같이 지내기 힘드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북에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덜 봐줄 사람 없고 노동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 국가가 무료로 덜 봐줘야 된다는 게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양로원과 양재원, 양재원. 양생원, 아, 양생원. 예, 양생원, 양로원과 양생원이 따로따로 있는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양로원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양로원 뭐 하게 되면 그냥 어르신들이 다 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이름은 똑같아요. 양로원. 근데 자식들이 그냥 부모님 구경 가고 하죠. 면회 가죠. 네네. 거기는 안 돼요. 거긴 자식 없는 부모들만 가는 거예요. 아, 자식 없네. 별 사람이 없는 사람들만. 자식이 있으면 북은 문화가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문화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부모를 모실 때 더 북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받는 거고 그런 문화인데 여기는 정말 자식이 없어서 덜 볼 사람 없는 어르신들.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혼자인 사람. 저는 좀 불만인데 왜 그 남자들이 더 일찍 죽는데 왜 남자들이 60세 넘어서 가나요? 60세 퇴직이니까. 아, 남자들이? 남자는 60살 퇴직하고 여자는 55세 퇴직을 합니다. 왜 남자가 더 오래 일하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버텨야 되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연희 씨 금방 되는데. 저는 지금 저 3년 있으면 아니지, 많이니까 조금 더 일하셔야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이 없는 퇴직한 분들은 덜 수 없고 근데 혼자 있을 수 있어 하게 되면 괜찮죠. 혼자 뭔가 할 수 있으면 하지만 혼자 나는 안 되겠어 하게 되면 양로원에서 국가가 무료로 덜 봐드리는 거죠. 그럼 양생원은 뭐냐? 네네. 양생원은 우리 요게 그 어르신들 이렇게 건강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는 거 보고 뭐죠? 요양원. 요양원. 네, 요양병원, 요양원. 네. 예, 양로원과 요양원은 다르죠. 다르죠. 예, 그건 거예요. 요양원과 같은 거. 아니 혼자 사는 어르신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한자라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직접적 밀착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생원으로 갑니다. 아, 의료 케어까지 같이 들어가는 게 양생원이군요.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양생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혼자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그냥 네. 같이 집단생활 할 수 있으면 양로원이고 그래서 전국에 양로원과 양생원이 이렇게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회보장 기관이니까 물론 남과 북이 체제가 다르고 경제 시스템이 다른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21세기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이런 복지 혜택이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북은 이런 체제구나, 이런 시스템이 또 좋은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이게 남북교류 좋았을 때는 서로 이런 것도 배우고 뭐 리서치도 하고 논문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로원 하게 되면 남쪽의 양로원이나 요양원이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툴이 있겠죠. 근데 북에는 한결같이 고아원 하게 되면 이렇게 고아들 육아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양육원, 우린 양육원이 그런 어린이들이 있는 거나 어르신들이 있는 양로원이나 딱 하나의 룰이 있어요. 네네. 구림이. 양로원이 이게 이번에 지은 양강도 양로원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저희가 몇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뭐 평양이라든지 그렇죠. 이 지방이죠. 양강도에 저선식 기하에 낮은 2층짜리 그리고 주변에 다 텃밭으로 해서 자기가 텃밭 가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내부 시설. 네. 근데 평양 양로원 봅시다. 비슷하죠. 네네. 여기 진짜 낮은 아파트에 저선식 기하 딱 집 같은 네. 어르신들이 어떤 집단 생활 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산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개별 집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여기 지금 평양이고요. 안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계신 거를 그렇게
이게 낯서니까 그죠. 아무리 잘해줘도 그죠.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평양이나 양강도나 다 같은 모습이었죠. 근데 이것도 이건 함경남도의 양로원과 양생원입니다. 양생원. 예, 네. 다 모양이 비슷하죠. 낮은 층의 조선식 아직.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어떤 따뜻한. 근데 이것뿐이 아니라 자강도 동산군, 네, 네. 함흥시와 용관군, 평안부터 뭐 양로원, 예, 네. 남포 전국에 이렇게 똑같은 형태의 양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도 좀 같이 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서로 다른 시스템을 조금씩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문재인 케어 많이 자랑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본주의의 질주나 폭주를 막고 어떤 사회권, 사회주의적인 것들을, 여기서 사회주의라는 건 꼭 소셜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권, 같이 산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많이 좀 서로 배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 조금 문화가 좀 다르다,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남쪽에서 부모님보다는 자기 자식을 제일 먼저 챙기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부모님은 네. 좀 남을 나라 어떤 일부분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북 같은 경우에는 왜 특별하게 전국에 지방까지도 이런 양로원 어르신들에 대한 특별하게 관심을 두냐면 사회적인 약자라서가 아니라 혁명 선배를 보잖아요. 우리 혁명 선배들을 기중에 여겨야 된다. 이런 말이 항상 구호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선배들을 어떻게 모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대할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란 말이죠. 내가 받을 대접.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식만 챙기면 내 자식은 딱 나를 보면서 내 자식도 부모는 안 챙기고 자기 자식만 챙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가 혁명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대접하면 자식도 나를 그렇게 대접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북은 항상 혁명 선배들, 어르신들을 우리의 혁명 선배다. 그래서 제일 멋있는 거죠. 네, 그거는 좀 진심 약간 부럽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주의 독재 시대를 거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존경한다든지 진짜 선배로서 대접해 드리고 싶죠. 우리도 그런 사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잃은 게 어떤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제일 큰 아픔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